자, 그러면 반려동물 장래학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주차 3교시 시작을 할 텐데요. 지난 1교시와 2교시는 조금 무거운 내용이었습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자세, 보호자의 슬픔을 이해하는 방법, 상담 언어, 그리고 이런 다양한 무거운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3교시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좀 더 넓은 시야의 세상을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해외 반려동물 장래 문화 비교입니다. 일본,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반려동물 장래라도 나라마다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식대로 해왔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왜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해외 사례를 알면 우리나라 장내 문화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앞으로 이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로서 시야를 넓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반려동물 장래학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교시 목차는 4개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파트가 4개예요. 첫 번째는 왜 해외 장래 문화를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반려동물 장래 문화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반려동물 장래가 정착된 나라답게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 유럽의 장래 문화입니다. 미국은 개인 맞춤형, 유럽은 친환경, 환경 친화적이라고도 하는데 환경 친화적이라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내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3교시에는 해외 반려동물의 장래 그리고 국내의 장래와 함께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장래 문화를 알아야 하는 이유인데요. 왜 알아야 하는가? 먼저 왜 해외 사례를 공부해야 하는지를 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장래 문화는 그냥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종교, 역사, 사회적 가치관, 경제 수준이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왜 다른지, 유럽이 왜 환경 친화적 장래를 강조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면 단순한 문화 지식을 넘어서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반려동물 장래 산업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해외에서 이미 수십 년 전에 겪은 성장통과 발전 과정을 미리 공부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더 현명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르 문화 비교를 한 번에 보실 수 있게끔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일본, 미국, 유럽, 한국이고요. 자, 불교의식 결합, 사찰 납골당, 수목장 활성화, 그리고 미국은 개별 화장 기본, 메모리얼 주얼리, 제가 좀 잘 안 보입니다. 반려동물 전용 묘지, 그리고 유럽은 친환경, 화장, 생분해 유골함, 그리고 자연장 확대,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화장 중심 성장, 개별 화장 수요 올라갔고, 감정 케어 확대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3, 40년 선행되었고,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 유럽은 환경 중심, 그리고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산업 현황 보고서를 출처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의 의미로 보시면,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동물병원이나 장례 업체에 맡겨서 화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절에 가서 스님이 독경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미국에서는 보호자가 직접 영상을 제작해서 추모하는 것이 흔합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보호자들을 만났을 때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반려동물 장례 문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체계적으로 반려동물 장례 문화가 발전한 나라입니다. 이미 1970년에 반려동물의 전용 장례시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또 우리나라보다 거의 3, 40년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불교 문화와의 결합입니다. 일본은 불교 신자 비율이 높고 전통적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의식이 발달해 있습니다. 사람의 장래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이 죽으면 절에 가서 스님이 독경을 해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 반려동물 전용 납골당도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 후에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고 명절이 되면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또 일부 사찰에서는 사람의 납골당 바로 옆에 반려동물 납골당을 두고 가족이 함께 안치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또 수목장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나무 아래에 유골을 묻고 그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반려동물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생태적이면서도 정서적으로 아름다운 형태입니다. 어, 예로 또 도쿄 외곽의 한 사찰에는 애완원이라고 불리는 반려동물 전용 납골 공간도 있습니다. 매년 뭐 추석이나 설에 보호자들이 꽃과 간식을 들고 찾아오는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음, 일본에서는 전혀 뭐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어서 저기 사진 보시면 이제 자료로 일본 반려동물의 장례로 불교 의식, 스님 독경 이렇게 자연스러운 문화다라는 거. 전국 사찰 운영, 가족 합동 안치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도 같이 하고 있지만 나무 아래 유골 안치하고 자연과의 합일 그리고 문화적 배경으로는 만물 유형론 그리고 불교 윤회 사상의 결합으로 해서 문화적 배경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문화적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본에서는 이런 문화가 발달했을까? 봤을 때 일본 문화에는 모든 존재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만물 유형론,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뿌리 깊게 자라고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에도 자연현상에도 그리고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이런 문화적 토대 위에 불교의 윤회 사상이 더해지면서
반려동물도 사후세계가 있다고 그 영혼을 잘 보내드려야 한다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반려동물 장례에서는 일본만큼 종교 의식이 결합된 형태가 아직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국내 장례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런 방향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과 유럽 장례 문화인데 미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미국의 반려동물 장례 문화는 개인 맞춤형이라는 키워드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가 강합니다. 나의 반려동물은 다른 누구의 것과도 다른 나만의 특별한 존재라는 또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 방식도 매우 다양하고 개인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화장 서비스가 기본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개별 화장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선택입니다. 내 반려동물의 유골이 다른 동물과 섞이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모리얼 주얼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 화장 후에 유골의 일부를 이용을 해서 반지나 목걸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골을 특수 처리해서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려동물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려동물 전용 묘지도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묘지와 유사하게 묘비를 세우고 꽃을 심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일부에서는 보호자가 사망을 했을 때 반려동물과 함께 안장될 수 있는 공동묘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액세서리나 이런 개별 화장은 저희 나라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미국과 조금 더 연계가 많이 된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모 영상 제작 서비스도 발달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도, 한국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화장하시는 장례 서비스마다 조금 다릅니다. 보호자가 제공한 사진과 영상들을 추모 영상을 만들어주는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SNS에 올리는 게 또 자연스럽게 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 메모리얼 서비스 업체에서는 반려동물의 유골을 만든 다이아몬드를 반지에 세팅을 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가격대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오히려 이제 슬픔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기도 하고 나의 반려동물을 떠나보냈다 하더라도 지금 현대 내가 삶에 있어서는 함께하고 싶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아직 한국에서는 좀 받아들이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꼭 강아지를 끝까지 태워서까지 보호자하고 같이 있어야 되나? 보내고 나서도 영혼은 보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죽음을 약간 영상을 찍고 남기고 SNS에 옮겼을 때 꼭 이렇게까지 해서 올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뭐 보낼 때 추모하는 글을 많이 올리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어떤 분들은
강아지를 화장을 하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같이 오시거든요. 주변 분들하고. 약간 사람의 장례처럼 와서 보내주고 또 어, 어, 또 어떨 때는 한국 얘기입니다. 어떨 때는 또 같이 추모를 해주면서 조의금도 주고 막 옷을 해준다거나 관을 같이 해준다거나 어, 꽃을 추가로 할 때 돈을 보태준다거나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고 마지막 화장까지 다 끝난 후에 뭐 다 같이 모여서 육개장이라든지 음식을 먹으면서 추억을 하고 이제 추모를 하고 위로를 하고 애도를 합니다. 이제 각각 주변에 제 주변 분들을 봐도 이렇게 많은 추모를 위한 것들을 같이 하고 있다. 애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유럽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키워드는 환경 친화적입니다. 유럽은 특히 북유럽과 서유럽에서는 환경에 대한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이것이 장내 문화에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친환경 화장 방식 중에 수분해 화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알칼리성 물을 이용을 해서 유골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화장보다 에너지 소비가 훨씬 적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도 대폭 줄어듭니다. 현재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 일부 주에서는 허용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장기적으로 도입이 논의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생분해 유골함도 사용됩니다. 또 기존의 유골함은 도자기나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땅속에서 분해되지가 않는데 생분해 유골함은 옥수수 전분이나 특수 종이로 만들어져 자연 속에 묻으면서 서서히 분해되기도 합니다. 씨앗이 함께 들어있어서 유골이 분해되면서 꽃이나 나무가 자라게 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자연장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정해진 묘지가 아닌 숲이나 강가,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방식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유럽의 이런 방식은 죽음조차도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강한 환경의식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반려동물 장례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예시로 독일의 한 장례 서비스는 반려동물의 유골을 담은 생분해 캡슐을 숲에 심어서 나무가 자라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도 있습니다. 보호자들은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반려동물이 자연의 일부가 됐다라는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이제 그곳에 한 번 더 그 자연에 함께 들어가서 반려동물을 또 추억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과 유럽의 장례 문화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 장례 문화의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현황부터 보시면 한국은 반려동물의 장례 산업이 비교적 최근에 본격화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2010년 초반 때까지만 해도 동물이 죽으면 마당에 묻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처리를 맡기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식적인 화장 시설이 생기고 장례 서비스가 본격화된 것은 한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화장을 중심으로 또 개별 화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우리 아이의 유골이 다른 동물과 섞이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개별 화장이
표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엔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어느 한 시설에서 한 번에 이제 예전에는 그냥 맡겼기 때문에 한 번에 유고를 다 몰아서 사체들을 이제 강아지 죽은 아이들을 모아서 한 번에 화장을 하고 배분을 해서 보호자분들에게 줬던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어서 이슈들이 좀 있고 해서 그 이후부터는 직접 더 안에까지 이제 화장을 시작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보호자분들이 자리를 떠나는 형식이고, 요새는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믿고 보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화장하는 시설까지 못 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차를 대절을 해서 직접 데리고 가서 화장하고 유골을 한만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점 추모 공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이 그런 시설이 수도권 중심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골을 이용해서 메모리얼 아이템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외에 비해서 서비스가 다양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조금 부족한 편에 속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일본처럼 종교 의식과 결합된 장례, 친환경 방식, 개인 맞춤형 매뉴얼 서비스 등은 아직 대중화되지는 않았다. 비용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이게 대중화되기는 조금 어렵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거고 주변에도 보면 유골함을 가지고 집에까지는 왔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본인의 이제 땅에 묻어주시는 분들, 아니면 또 실제로, 어, 이렇게 액세서리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메모리얼화 하기 위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조금 아직은 좀 더 함께 있다가, 그렇게, 어, 귀걸이나 목걸이, 반지 이런 식으로 함께 하려고 고민하는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향후 방향을 보시면 앞으로 한국의 반려동물 장례 문화는 어떻게 발전할까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반려동물의 양육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이 강할수록 장래에 대한 수요가 함께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 케어 중심의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단순히 사체를 화장해 드리는 것을 넘어서 보호자의 슬픔을 함께 다루는 상담 서비스, 추모 의식, 펫노스 케어 프로그램 등이 또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납골당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땅으로 함께 오십니다. 추모하는 공간에 오시기 때문에 반려동물 추모하고 휴식 공간 갖고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서 장례지도사와 함께 상담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려동물의 장례지도사가 펫노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 그리고 상담 능력들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 실제로 왔을 때 지금 현재 보호자의 상태라는 것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제가 나중에 또 납골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진을 또 추가하겠지만 본인의 사진들도 보호자의 사진 그리고 추억했던 사진들 가족 사진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었던 간식들, 좋아했던 장난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고, 추억하기 위한 장소가 하나 만들어진 사람과 똑같은 추모 장소가 납골당이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있습니다. 편지 같은 거 있어서 실제로 학생들이 간혹 이제 견학을 가거나 하는데 그러면 눈물바다가 돼서 옵니다. 이게 그냥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갔을 때
울음바다가 되고 이런 추억하는 글, 그 강아지들 사진 보면서 계속 울다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모하는지 화장하는 방식들, 추모하는 단계 이런 것들을 어, 경험하고 오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친환경적 장래 방식도 서서히 도입이 어, 되고 있습니다. 수분해 화장이나 생분해, 유골함 같은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대중화되는 시점이 또 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어, 납골당 중에서도 수목장으로 한쪽만 이렇게 해놓는 시설들도 있어서 그렇게 환경적으로도 변화가 되고 있다.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집에 본인의 강아지와 함께 해서 제 주변에 한 분은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좀, 음,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긴 한데,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수목장 대신에 가정에서도 나의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화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했던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다. 이 반려동물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정에서도 할 수 있게끔 많이 사업을 늘려나가고 있다. 산업이 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같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과 자세들이 여러분이 이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오늘 3교시 내용을 정리를 하면 해외 장례 문화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장례 산업의 현재 위치와 미래 방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불교 의식과 결합된 형태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체계화됐다는 것과 미국은 개인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로 발달했다는 것, 유럽은 친환경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내는 화장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감정 케어와 개인화 서비스, 또 친환경 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산업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더 전문화되고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 반려동물 장례 문화 현황, 그리고 미래 방향으로 이렇게 요약을 좀 해 놓았습니다. 현재 국내 현황은 화장 중심, 개별 화장 수요 증가, 수도권, 납골당 시설 확산, 메모리얼 아이템 서비스 등장, 이렇게 돼인 것과 미래 발전 방향으로 강점 케어, 중심 서비스 확대, 종교의식 결합 장래 다양화, 그리고 친환경 수분해 화장 도입 논의, 또 맞춤형 메모리얼 서비스 현장, 이렇게 해서 해외와 국내 비교 요약도 다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어,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거까지 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두신 거를 보시면 또 오히려 더 정리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주차 3교시 그리고 2주차 전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죽음의 의미, 펜노스, 상담 자세,
그리고 해외 문화까지 폭넓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무거운 내용도 있었는데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3주차에서는 반려동물 장례 관련 법령을 배우게 됩니다. 실무에 꼭 필요한 법적 지식을 다루는 시간이니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